요번 영상은 거의 뭐 가성비에는 끝판왕이라고 보여져요. 진짜 뭐 연비부터 뭐 정말 실용성으로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혜택들까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 차량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아까 뭐 PD님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뭐 이번 영상 인트로 좀 기대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한번 어떤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어떠신가요 인트로? 저도 진짜 하늘의 맹세하고 아직 못 봤어요. 정말 못 봤고 근데 이 차량으로 기대를 하라는 게 조금은 좀 미심쩍긴 한데 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저도 이제 영상 촬영을 진행할 거고요. 이 차량의 제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배기량 1000cc, 사실 제원을 말할 게 없어요. 그냥 1.0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고요.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약 17에서 한 20일, 그러니까 연비는 뭐 거의 진짜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지네요. 진짜 17에서 20일이면 거의 뭐 하이브리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비만큼은 정말 최강이다. 역시 정말 뭐 따봉을 날려주고 싶은 고러한 제원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경차다 보니까 혜택이 많이 있어요. 뭐 취등록세 면제라든가 뭐 유류비 또 워낙 또 저렴하죠. 그리고 또 뭐 톨게이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혜택들이 많으니까 경차가 또 인기가 많은 거 아닐까요? 또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가 판매하는 현재 이 차량의 스펙을 좀 말씀드리자면 주행거리 약 7만 킬로에 최초 등록 11년에 12년형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신차 출고 가격이 약 800에서 한 1300, 트림별로 좀 상이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은 360만 원입니다. 정말 상당히 저렴하게 좀 내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뭐 어디가 뭐 이상한 차량이냐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항상 정상적인 차량만을 판매하고 있고요. 너무나 혜택도 많고 인기가 정말 많은 경차 중에 하나인 더 넥스트 스파크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난해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알겠지만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진 않았어요. 이게 차량의 가격에 조금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고가의 차량이고 헤드라이트를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일수록 라이트의 안쪽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썼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조금 비용 절감에 좀 신경을 쓰고 아무래도 실용적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둔 차량들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는 그냥 무난한 전형적인 라이트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릴의 형태는 쉐보레 특유의 그릴 형태를 잘 살렸죠. 뭐 이러한 소재 처리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가격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 전면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차량의 사이드는 정말 큐트해요. 진짜 뭐 작고 짧고 왜소한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좀 귀여운 부분들은 곳곳이 좀 묻어나오는 형태의 사이드 모습이고요. 타이어와 휠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타이어도 진짜 엄청 작아요. 진짜 한 뼘이 안 될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뭐 경차니까 이 정도 크기의 타이어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여지고 타이어 트레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휠의 상태도 뭐 어디가 딱히 파임이나 뭐 찍힌 그러한 흔적은 없고 생활 스크래치 정도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쪽에 스파크라고 수놓은 폰트도 나쁘지 않고 사이드 미러가 조금은 아쉬운 게 LED 라인 같은 게 없고 밑부분이 좀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LT 기본형 모델이고 또 경차인 부분인 만큼 이 정도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차량의 후면부를 딱 보시면 역시 뭐 귀엽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렇게 위치해 있는 후면부의 유리를 좀 닦아주는 요게 굉장히 큼직하게 자리에 있죠. 무슨 뭐 몽둥이 같이 좀 위치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나름 좀 인테리어 부분으로 좀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테일램프는 굉장히 독특해요. 보통 색상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형태를 취하는 모습도 그냥 귀엽다라는 말밖에 사실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칭찬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리고 이쪽 배기 라인은 진짜 이것도 귀여워요. 딱 한 발 귀엽네요. 정말 귀엽고 뭐 소재 처리 이런 부분들은 아쉬운 게 사실이에요. 솔직히 제가 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쉽지만 그래도 그 차의 목적을 가장 우선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을 내는 차냐 아니면은 뭐 진짜 실용적으로 가장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냐. 왜냐면 금액대가 워낙 저렴하고 뭐 연비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도 구매를 할 만한 그런 후면부의 모습이었고요. 이쪽에 주유 캡이 현재 지금 리얼 스틸로 마감된 부분 상당히 멋있죠.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주고 싶어요. 도어 쪽은
옵션이 그냥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창문을 여는 버튼들이 끝이에요. 그리고 뭐 사실 소재는 우레탄. 지금 뭐 피디님 왜 비웃으시죠? 너무 고가의 수입차를 많이 보셨나? 하여튼 요 정도의 옵션이고요. 우레탄을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솔직히. 근데 뭐 뭐야, 리얼 스틸인가? 여기 다이아몬드 같은 게 박혀있네요 이 부분. 이런 거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꽤나 값어치가 좀 나갈 법한 가짜 큐빅이 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빨리 타자. 잠깐만요. 뭐 하세요? 아, 이거 지금 햇빛 각도 좀 조절하는 건데요. 꼭 그렇게 열고 아. 해야 돼요? 자, 완벽한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일단 스티어링 휠은 지금 가죽으로 덮어놓은 상태인데 스티어링 휠 상태가 진짜 좋아요. 지금 대충 벗겨볼게요. 살짝만. 다 벗기면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살짝 벗겼는데 휠의 상태가 너무나 양호한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 차주들이 항상 이렇게 핸들 커버를 씌워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옵션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이 차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주행하면서 이동수단으로 타는 용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내 인테리어는 좀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이 계기판 한번 보실래요? 상당해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엄청난 독특한 유니크한 디자인을 또 보여주는 이 형태가 나쁘다라고 생각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리얼 스틸을 참 많이 썼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썼는데 절대 나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커다랗게 또 위치해 있음으로써 나 오늘 우울하다 할 때 꽤나 큰 음악을 틀고 재밌게 댄스를 추면서 집으로 퇴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내 감성이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일단은 지금 좁기는 좁아요. 솔직하게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지금 옆 사람, 덩치 큰 사람 두 명이 타면 아무래도 많이 비좁겠죠. 그거 모르고 사시는 분들 없잖아요 솔직히. 경차는 경차다운 실내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그거면 되는 거고. 사실 센터피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비게이션, 그 다음 지금 이 소재 처리가 약간 카본을 흉내내는 소재 처리 같아요. 리얼 카본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깨져 있어. 카본은 사실 고강도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살짝 스크래치가 가 있는 부분, 저희는 이런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막 이렇게 깨졌는데 안 깨진 척하고 막 깨졌는데 안 깨진 부분만 찍고 그런 사람들 진짜 혼나야 돼요. 사실 이렇게 좀 세세하게 다 보여드려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카본도 아닌 척 카본 같은 걸로 이렇게 흉내낸 부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냥 일반 플라스틱보단 낫잖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또 디테일하게 살려준 부분은 좋고, 조작 버튼들의 상태는 너무나 양호해요. 뭐 딱히 뭐 흔적이 없고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는 않는다 라는 정도의 생활감이 느껴지고요. 기어 스틱이 저 깜짝 놀라요 진짜. 이거 보시면 와, 무슨 동물 다리뼈 같은 정도의 크기인데 진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이게 아무래도 기어 스틱이 워낙 아래 위치에 있다 보니까 편의성을 위해서 좀 길게 뽑은 것 같아요. 딱 잡기 편하게. 보통 기어 스틱이 한 요 정도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주행할 때 불편하니까 요렇게 위치한 것 같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참 오랜만에 보는데 요렇게 사이드 브레이크의 디자인은 투박하진 않아요. 나름 센스 있게끔 잘 만들어진 모습을 띠고 있고, 이 차의 최대 강점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높은 연비와 저렴한 가격 플러스 이 리무진 시트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편안한 착장감을 보여주는 이 시트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요 정도의 실내 공간, 위쪽 천장까지도 다 이렇게 마감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뭐 충분히 주행을 하시면서 뭐 출퇴근용으로 쓰시기에는 너무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동 빠르게 원터치로 걸리는 부분 일단 칭찬하고 싶고요. 기어 변속할 때 튕기는 현상 딱히 없고, 출발하는 건 뭐 1000cc 힘이 어떤가 한번 느껴보면, 오, 소리는 엄청 거창한데 뭐랄까 느려요. 뭐 당연하겠지만 사실 1000cc라고 하면 뭐 거의 뭐 조금 빠른 오토바이 배기량이잖아요. 그 정도의 배기량인데 조금 느리네요.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요즘 워낙 좋은 차량들을 많이 리뷰하다 보니까 풀악셀이거든요 지금 이게. 거창한 소리에 비해서는 이 차량이 많이 조금 따라오지는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는 뭐 아무래도 그냥 뭐 안전하게 주행하는 데 초점을 둔 거기 때문에 코너링이든 뭐든 그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냥 주행을 하는데 뭐 딱히 엔진이 뭐 털림 현상은 없는지, 뭐 미션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 세세한 뭐 좀 소소한 주행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주행 성능을 가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만나볼 수 있는 경차, 그 중에서도 딱히 큰 사고 없고 상태가 양호하고 엔진에 문제가 없는 그러한 차량 쉐보레 스파크 모델을 함께 했고요. 비교적 뭐 300만원대의 요 정도의 컨디션을 가진 차량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조금 뭐
사회 초년생들이나 막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운전이 미숙한 여성분들에게는 너무나 적합한 그러한 경차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뭐 외관이나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용감이 너무 적었어요. 뭐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은 차량도 아니고, 실내에 또 시트를 전부 다 튜닝을 해놓다 보니까 전혀 뭐 해짐이나 뭐 까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정말 뭐 좀 어떻게 보면 실내 공간만큼은 새 차와 거의 다를 거 없는 그러한 컨디션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대가 비싼 차량도 아니고 대단한 옵션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또 기본형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옵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러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외관에도 큰 문제가 없고 내부 상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훌륭했고, 주행 성능 또한 전혀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막 구매를 하셔도 별다른 소모품 교환 없이 당장 주행을 하시기에 문제가 없었던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량 외에 또 저희가 다수의 차량 보유하고 있잖아요. 다음 차량은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할 거고, 지금까지 카리에드였습니다. Savannah, I'm coming home, Savannah. We'll never be alone, Savannah. The beauty of the world, Savannah.